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의 추이가 떨어졌어요. 9개월 만에. 자, 보시면은 그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이제 한 10월경 정도에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었고 11월, 12월도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전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약 한 9개월 정도 만에 실거래가의 지수에 대한 변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가 이제 마이너스 1.19%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실거래가 지수라는 게 나름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실거래가 지수라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시세 중심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된 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 거래된 가격들 이전 거래량 지수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거래를 정확하게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거래량이 좀 적거나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다라는 거, 뭐 소위 말하는 어떤 세력들이 들어가서 또는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서 다수로 매집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반등을 크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로얄층에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매입이 된다든지 또는 가장 상품성이 떨어진 주택들이 거래가 된다면 이런 변동성에 불안정한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근의 시장의 거래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9월부터 해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들 관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중은행들 대출금리 인상을 했죠. 또 거기에다가 유주택자들은 그 뭐 주택에 대한 거래, 뭐 돈줄제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제한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수요를 누르는,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들이 나오면서 실거래 가격들이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떨어진 가격 안에서도 아파트 거래량들도 상당 부분 축소가 됐거든요. 7월 달에 한 9천 건 정도 됐고, 그리고 8월 달에는 한 6천 건 정도, 한 중반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한 3천 건대 정도 거래가 됐다 보니까, 뭐 그때 대비했을 때 3분의 1 또는 한 2분의 1 정도 되는 거래량으로 된 거죠. 하지만 이런 지역들의 이제 실거래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 안에선 돈줄제기, 스트레스 DSR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돈줄제기에 좀 영향력이 덜 받는 지역들이 어디냐? 동남권에 있는 강남권역이겠죠. 왜냐하면 대출에 대한 그 규제가 좀 덜 받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방어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가 주택을 매수할 정도의 여력이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장기 투자하는 전략들로 매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방 지지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강남권 4개 구역,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요 지역들이 되겠죠. 이 지역들은 지수 자체가 0.86%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요 서부권은 0.9% 정도로 해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하방, 낙폭이 좀 큰 지역으로 봐야 되겠죠. 중저가 아파트가 많다라는 거는 대출을 활용해서 매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소득 여력이 좀 부족해서 어떤 대출 규제에 대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매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투자 전략들을 세웠다라고 하면 하락세가 좀 안정적으로 됐을 때, 그러니까 이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올 그 하반기에는 약간의 그 보합세,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1분기에는 조정되는 물건들이 좀 나올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안정화가 되는 그 시점들,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매입을 할 때 급매 중심으로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이제 9월 달이 있는데 지금 10월 달도 잠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예상되는 그 지수는 뭐 하락 지수가 나올 것 같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서울이 0.01%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잠정 지수로 보면 앞자리로 더 크게 떨어져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서 0.36% 정도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여기서 요 정도까지도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특히나 서울이 전국보다도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거는 또 하나의 뭐 투자의 기회이자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기회로 작용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니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이 강남권 비롯한 지역들을 물론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반등이 되고 상승을 했다라고 해도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매수한 수요자들, 뭐 저희하고 어떤 뭐 투자 의뢰나 매수에 대한 의뢰들 또는 이런 과정 안에서 전반적인 그 상담을 해보면은 단기적인 매입이 아니라 이 지역이 주거 선호도가 높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자녀, 그 다음에 출산, 학군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하고
최장으로 보면은 재건축까지도 바라보시는 그런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한 그 매수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로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손실이 나올 수 있고 10억에서 1% 떨어지는 거 하고 100억에서 1%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좀 가격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남권에 매입을 한다라면 장기 투자 중심으로 매입을 하고 이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그 하락세가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시장으로 그 안정화가 됐을 때 좀 급매 중심으로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들 안에서 매입을 하는 주택들, 어떤 주택들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냐라고 판단을 좀 해봐야겠죠. 아파트 연령, 그러니까 연식을 말하는 거예요. 연식의 가격의 변동률을 보면 지금 5년 이하의 뭐 아파트를 신축으로 분류를 하죠. 이때 이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가 지금 좀 급격하게 좀 떨어진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10년에서 15년 차, 그 다음에 20년 초과된 것들보다 조금 강하게 좀 하락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신축 아파트가 이 상승되는 폭, 지금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0%보다 여전히 위에 있는 거는 여전합니다. 예? 아파트가. 그러니까 아파트가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폭이 둔화된 요인으로 보게 된다면 역시나 수요가 감소된 거. 그러니까 금리 인상 뭐 한동안 계속적으로 있었죠. 여전히 그 주택담보대출은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대출 규제. 그래서 이런 신축 아파트나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 근데 이게 하락이 아니라 둔화가 된 거로 봐야 돼요. 시장을 보실 때. 그리고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들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일대에 있는 신축 아파트는 가격을 경쟁하는 그런 공급이 많다라는 거는 결국 그 안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매물들이 많아진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수요세가 공급 대비했을 때 좀 감소가 됐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거기서 조정을 받은 거지 원래 가격으로 회귀를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 하는 아파트가 20억이 되고 20억 하는 아파트가 뭐 19억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지 그게 예전처럼 가격이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최근에 공사비에 대한 이슈 또 분양가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그 시장 환경에 대한 그 흐름을 본다면 예전 가격으로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격에 대해서 좀 흐름 자체는 예전보다는 높진 않다. 오히려 20년 초과된 아파트가 신축 대비했을 때 좀 늦게 올랐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재건축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 그리고 안전진단에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재건축 진단으로. 재건축 진단 전부터 조합을 설립을 하거나 추진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감들이 있죠. 그래서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시장 환경이거든요. 규제가 완화되고 향후에 개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런 지금 아파트의 흐름들 보셔야 돼요. 근데 요게 이제 5년차, 10년차, 20년차 변동성이 있어요. 때로는 신축이 앞서갈 때 있고, 때로는 재건축 아파트가 앞서갈 때 있고, 또 때로는 준신축이라는 그 불리는 아파트들이 있어서 시장 동향하고 그 시장 안의 이슈를 좀 잘 파악을 하고 매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5년 이하의 아파트들이 꺾일 때 또 시장에 물건들이 내놓게 되는 그런 환경이라면 또 거기서도 기회를 포착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의 분양하고 입주권 거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거래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뭐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이 돼서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긴 하겠지만 7월 달, 8월 달에는 1000건이 넘었고 1월 달에는 1000건을 육박하는 한 990건 정도 되는데 9월 달 돼서는 가격이 좀 높아지면서 거래가 좀 위축이 됐다. 그러면 어찌 보면 향후에 10월, 11월 이런 부분에서도 뭐 높게 반등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프리미엄이 좀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역시나 스트레스 DS 때문에 자금 조달 어렵죠. 그 다음에 입주 물량, 입주에 대한 그 전망도 좀 어둡죠. 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금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면서 입주권에 대한 그 거래가 감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고점 인식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분양권 입주권의 프리미엄이 너무 과하게 형성이 됐다라는 인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고점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좀 축소가 됐다.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난 곳들, 이런 것들에는 입주권이 꼭 필요하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냥 뭐 주변에 신축 아파트랑 같이 본다든지 아니면 5년 이내에 있는 주택들하고 같이 어떤 비교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거래량이 축소가 되는. 그러니까 옛날만큼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금 시장 환경에서는 축소가 됐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시축 프리미엄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판단하기에는 예전보다는 이런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감소세로 좀 전환을 했다. 그러면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 여기 이제 입주하고 분양권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투자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안정적이라는 거는 결국은 소위 내가 가질 수 있는 투자 수익은 좀 적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접근할 때는 입주를 하고 나서도 5년, 10년 정도의 중장기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입주권이나 뭐 분양권에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주에 대한 그 비중치를 좀 높이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조합원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 입주권 취득,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조금 앞 단계에서 최대한 들어가면서 그 노후빌라를 매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투자 금액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런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어떤 노후도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개발에 대한 가능성도 좀 봐야 되고요. 조합원 수라든지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판단을 해보면서 좀 평가가 좀 저평가된 아파트, 그리고 초기 투자 금액이 적은 그런 빌라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정에 대한 그 초기 단계, 근데 뭐 단순히 초기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개발이 되는 거 아니니까 이건 좀 전략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거겠죠. 이제 입주가 다가온 시기에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본인하고 좀 잘 맞는 거주 환경하고 맞추면 들어가면 되겠지만 초기 진입을 하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개발에 대한 가능성들도 있는 곳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향후에 내가 거기에 이제 향후에 아파트가 돼서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장기적인 접근에 들어가시는 분들만큼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그 5년, 10년까지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울의 비전 제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통에 대한 방향, 그리고 주변의 어떤 개발 계획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아우러서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